종수는 10년 만에 정희를 요양원에서 마주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순간 종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박종수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72살이 된 지금도 몸은 여전히 조선소 출근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부산 영도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끝집, 종수가 40년째 살고 있는 이 집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마루 한쪽은 삐걱거렸습니다. 벽에는 90년대 조선소 단체 사진과 무제의 천일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젊은 종수의 얼굴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작업모를 쓰고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종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람은 배처럼 쓰다 버려지면 끝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종수는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20년도 넘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이었어요. 리모컨 버튼이 닳아서 힘껏 눌러야 겨우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잡음이 섞여 나왔지만 새로 살 여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또다시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날 자신과 똑같이 철판 위에서 땀을 흘렸을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화면 속에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반대 피켓을 들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고스란히 떠올랐거든요. 해고 통보를 받던 그날의 충격, 동료들과 작별하던 쓸쓸함,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정희에게 말해야 했던 그 무거운 현실 말이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아내 이정희가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가출 후 무연고 사망이라고 경찰이 전해준 말이 전부였어요. 신원 확인을 위해 영안실까지 갔지만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확실히 정희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종수는 울지도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채로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요. 부엌 식탁 위에는 혼자 먹기 위한 라면, 봉지들과 김치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정성스럽게 담가주던 김치는 이미 오래전에 떨어졌고 이제는 마트에서 파는 포장 김치로 연명하고 있었어요. 맛도 없고 정도 없는 김치였지만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팠습니다. 가끔 정희가 만들어주던 김치찌개 맛이 그리워서 혼자 끓여보기도 했지만 늘 실패작이었어요. 종수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조선소에서 일할 때는 정희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김밥이나 주먹밥, 가끔은 따뜻한 미역국까지 보온병에 담아주었죠.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동료들이 부러워하던 그 도시락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말이에요. 미안하단 말 한 번 못했네.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종수는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였어요. 그 후로 종수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경로당에 가서 동네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고 막걸리 한 잔 기울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기 전 찾아오는 후회와 씨름하는 일상이었죠.
오전 9시가 되면 종수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걸어야 했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겨울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간단히 인사만 나눴어요. 깊은 대화를 나눌 마음의 여유도 그럴 상대방도 없었거든요. 영도 경로당은 낡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노인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서 풍겨왔어요. 경로당에서는 늘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 동네 김씨 할아버지, 옛날 조선소 후배였던 이씨 할아버지, 그리고 몇 명의 낯익은 얼굴들이었어요. 이들과 함께 장기판을 펼쳐놓고 한 수씩 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이기면 기분이 좋았지만 저도 크게 상관없었어요.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면 누군가 막걸리 한 병을 사와서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대화 주제는 항상 비슷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 버릇없다는 이야기, 물가 오른다는 푸념,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하소연들이었습니다. 가끔 옛날 조선소 이야기가 나오면 잠깐 활기를 띠기도 했지만 금방 시들해졌죠. 모두들 과거에 살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종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남은 반찬으로 적당히 저녁을 해결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주로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이나 옛날 드라마 재방송을 봤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의 생각이 가장 많이 났거든요. 함께 누워 잠들던 침대는 이제 너무 넓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가끔 정의가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깜짝 놀라 깨기도 했지만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날도 종수는 평소처럼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거든요. 변화가 없는 일상이 때로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신문을 펼쳐놓고 안경을 쓴 채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고 이씨 할아버지는 장기판 앞에서 혼자 술을 놓고 있었어요. 종수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넨 후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형님. 이씨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종수보다 5살 어렸지만 예의상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소에서 종수의 후배였거든요. 별일 없이 지내고 계시죠? 뭔 별일이 있겠나? 늘 그렇지 뭐. 종수는 장기알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별일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변화라고는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 것 정도였죠. 오전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렀습니다. 장기도 두고 차도 마시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도 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누군가 막걸리 한 병을 사왔습니다. 오늘은 이씨 할아버지 차례였어요. 막걸리를 따라주며 이씨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래, 어떠시나? 요새 좀 나아지셨어요. 그런데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참 잘해주더라고요. 종수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 주제였거든요. 동네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런 처지였으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정이라는 분인데 그 순간 종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뭐라고? 정이요. 이정희인가 그러던데요. 나이는 한 60 후반쯤 되시는 것 같고 종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름이었지만 종수에게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종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이씨 할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말수가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손 잡아주시고 말동무도 해주시고 다른 어르신들도 그분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언제부터 거기 계셨나? 몇 년 됐다고 하던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거기 사는 건 아니고 자원봉사로 오시는 거더라고요. 종수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마르기만 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죽었다고 했잖아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분 성함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나요? 이정이요. 왜 그러세요, 형님?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종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10년 만에 다른 사람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흔한 이름이긴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분이 어떻게 요양원에 오게 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부터 나타나서 어르신들 돌봐주기 시작하셨대요. 이씨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종수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정이라면? 하지만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종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이씨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이라는 이름 60 후반의 나이, 말수 적고 따뜻한 성격, 어르신들 손 잡아주는 모습. 혹시 그 요양원이 어디에 있나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영구에 있어요. 우리 집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죠.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종수의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이씨 할아버지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죽었다고 했잖아.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 만약에 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 요양원에 가보겠다고 말이에요. 확인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설령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종수는 요양원이라는 곳에 발을 들이게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아직 그는 알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종수의 마음은 더욱 깨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세수를 하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자란 얼굴, 낡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려면 좀 더 단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수는 오래간만에 정성스럽게 면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정리했어요. 거울 속 자신이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그냥 확인만 하러 가는 건데 말이에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종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괜히 상처만 받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수영구까지 가는 버스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종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정희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행복했던 초기 결혼 생활들, 그리고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한 관계, 조선소에서 해고당한 후에 절망적인 나날들까지 말이에요. 요양원은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흰색 건물의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입구에는 사랑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종수는 한참 동안 입구 앞에서 서성였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마침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종수도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저기 견학을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입소 상담이신가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둘러보고 싶어서요. 직원이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요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트로트 가요가 섞여 흘렀습니다. 벽에는 어르신들의 작품이라고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희 요양원은 현재 50여 분의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종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소박한 옷차림의 낮은 시선으로 휠체어의 어르신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숨이 막혔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무언가 익숙했거든요.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그리고 어르신의 손을 잡는 방식까지. 저 손 나 아플 때 약 발라주던 손이랑 똑같다. 종수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계속 설명을 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여자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종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종수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어요. 마침내 그 여자가 종수 앞을 지나갔습니다. 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자가 휠체어를 세우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수를 바라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이정희입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10년이 흘러 많이 늙었지만 분명 정이었습니다. 종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정이었습니다. 살아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눈빛이 아니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아버님, 저희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정희의 말에 종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냥... 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정말 정희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혹시 어르신과 아시는 분이신가요? 정희가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중하지만
완전히 타인을 대하는 말투였어요. 그 순간 종수는 알았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현실을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견학 왔습니다. 종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행히 정희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좋은 곳이에요, 여기. 어르신들도 다들 좋아하시고요. 정희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따뜻한 미소였지만 그 미소 속에 종수는 없었어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희는 다시 휠체어를 밀고 사라졌습니다. 종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선 종수는 한참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희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완전한 타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종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다시 찾아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돌아가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종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집에 도착한 종수는 곧바로 술을 꺼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따서 컵에 가득 부었어요. 한 모금 마시니 목이 타들어갔지만 마음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희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종수는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정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종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희를 한 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어제는 깜빡했을 뿐이고 오늘은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정희는 종수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대했어요. 공손하고 친절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오늘도 견학 오셨네요. 어제 배웠던 분이시죠?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본 것은 기억하지만 종수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종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더 이런 식으로 요양원을 찾았어요. 정희는 늘 친절했지만 여전히 종수를 견학 오신 아버님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요양원 원장이 종수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가니 중년 여성 원장이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입소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혹시 정혜 씨와 아시는 사이신가요? 정혜 씨를 유독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서요. 원장의 말에 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나 싶었어요. 그냥 인상이 좋아 보여서요. 정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르신들이 다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정혜 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든지. 왜 그런 말씀을? 사실 정혜 씨가 여기 오게 된 경위가 좀 특별해서요. 10년 전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거든요. 외상성 기억상실이었어요. 종수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상실이라고요? 네. 신분증도 없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스스로 정이라고 이름을 말했는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종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정의가 자신을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아예 기억을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분이 가족을 찾지 못했나요? 네. 경찰에 신고도 했고 실종 신고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았죠. 그럼 지금은 정부 지원으로 작은 원룸에 살고 계시고 이곳에 자원봉사 오시는 거예요. 다른 할 일이 없으시거든요. 가족도 없고 과거도 없고. 종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기억도 없이 혼자 이 세상에서 버텨왔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가끔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긴 해요.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특히 남자분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종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정의가 고통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원장실을 나온 종수는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2병을 비우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조선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던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정의에게 화를 냈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내가 뭘 알아?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술에 취해 정의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손까지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정의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참았어요. 미안하다고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하면 늘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종수는 그때 정의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경찰도 그렇게 말했고 신원불명 시신 중에 정의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내가 밀어낸 거였어. 종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폭언과 폭력 때문에 정의가 집을 나갔고 그로 인해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게 된 거였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네. 그날 밤 종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며칠 동안 종수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술만 마셨어요. 정의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은 사라지고 죄책감만 남았거든요. 자신 때문에 정의가 기억을 잃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의를 보고 싶었어요. 멀리서라도 좋으니 그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종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어요. 정의는 여전히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종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종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종수를 눈여겨봤나 봅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사무실로 잠깐 들어가시죠. 사회복지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종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사무실에 앉자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정혜 씨와 특별한 관계이신가요? 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까요? 왜 그런 말씀을? 사실 정혜 씨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셔서요.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시고 악몽을 꾼다고도 하시고요. 악몽이요? 네. 누군가 자신을 때리는 꿈을 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이 오시기 시작한 뒤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종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본 것 때문에 정희가 고통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박 어르신께서 정희 씨 남편분이신가요?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질문에 종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록을 보셔야겠네요. 사회복지사가 파일을 꺼내 종수 앞에 놓았습니다. 정희의 의료 기록이었어요. 정희 씨가 발견됐을 때 상태입니다.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는 말을 잃었어요. 가정폭력 의심 사례, 병원 응급실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타박상, 멍자국, 심지어 갈비뼈, 금간 흔적까지 있었어요. 모두 10년 전 정희가 사라지기 직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희 씨가 집을 나오기 전 몇 달간의 기록입니다. 병원에 자주 오셨더라고요. 종수는 기록을 계속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희가 남긴 메모를 발견했어요. 기억을 잃으면 덜 아플까? 종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네. 어르신, 내가 정희를 이렇게 만든 거였어. 종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정희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단순히 말로만 상처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거예요. 정희 씨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려 할 때마다 두통과 공포 발작을 겪으셨어요. 사회복지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어서 뇌가 스스로 그 기억들을 차단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희는 평생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정희 씨에게는 더 나을지도 모르고요. 종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정희에게는 지옥 같은 삶을 안겨준 거였어요. 어르신, 정희 씨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정희 씨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정희를 위한 길이라면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희가 행복해 보이나요? 사회복지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을 잃기 전보다는 훨씬 평온해 보이세요. 어르신들도 정희 씨를 좋아하시고 정희 씨도 이 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종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정희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종수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정희를 위해서라면 더 이상 나타나면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정희 앞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멀리서라도 정희를 지켜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정희가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게 종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정희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 써보고 싶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그땐 가난이 무서웠고 무능한 내가 더 무서웠다.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수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려 했어요. 정희의 평온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대신 종수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정희에게 전달되지 않을 편지였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 써내려갔어요. 책상 서랍에는 어느새 편지들이 쌓여갔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그땐 가난이 무서웠고 무능한 내가 더 무서웠다. 너한테 화를 낸 건 사실 나 자신한테 화가 났던 거였어. 돈도 못 벌어오고 가장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초라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 편지를 쓰면서 종수는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조선소에서 해고당한 후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 절망감을 어떻게 정희에게 화풀이했는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희도 힘들어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분노와 좌절감만 중요했어요. 넌 항상 참았지. 내가 소리를 질러도 손을 올려도 한마디 불평 없이 참았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으면서도 떠날 수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종수는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의 이야기가 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수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종수 어르신이시죠? 사랑채 요양원 김사회복지사입니다. 네, 그런데 왜? 정혜 씨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종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정혜 씨가 요즘 이상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할아버지요? 네. 자세한 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누군가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입구 쪽을 자꾸 바라보세요. 혹시 어르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기억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르신, 정희 씨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 씨가 너무 불안해하셔서요. 종수는 고민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약속했는데 정희가 자신을 찾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종수는 처음으로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종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여 만이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정희가 자신을 찾는다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트로트 음악이 반겨주었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종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네, 정희 씨는 어디 계신가요? 아, 정원에 계세요. 요즘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종수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희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종수는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려 종수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오셨네요. 여전히 아버님이라고 불렀지만 눈빛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셨었나요? 한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걱정했다고? 종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걱정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일이 있어서요. 정희는 종수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셔도 될까요? 혼자 있기가 좀 외로워서요. 종수는 조심스럽게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희의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였어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이상한 꿈을 자꾸 꿔서요.
어떤 꿈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꿈이에요.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가 자꾸 들려요. 종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건 아닐까요?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가요? 나이 드신 남자분 목소리 같아요. 굵직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정희가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에 종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무의식 중에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 꿈속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깨고 나면 자꾸 그리워져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뭔가 잊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중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종수는 정희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섣불리 행동하면 정희가 놀랄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기억이라면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그럴 거예요. 그날 종수는 정희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정희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매번 만날 때마다 정희는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사회복지사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예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요. 악몽도 덜 꾸고 머리 아픈 증상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정희가 기억을 되찾으면 다시 고통스러워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어느 날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가족도 아닌데요. 종수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좋은 분 같아서요. 정말 그뿐인가요? 정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처음 본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인연인가 봅니다. 인연이라. 정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 머리가. 괜찮으세요? 종수가 놀라서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희의 몸이 굳어지더니 종수를 빤히 바라봤어요. 이 손은 정희가 종수의 손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종수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정희가 꽉 잡고 있었어요. 이 손이 약 발라주던 손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아니야, 이상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정희가 종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누구세요? 종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정희가 이미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는 말해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정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수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종수입니다. 당신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라고? 네, 미안합니다. 종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양원 정원 한복판에서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철판 소리,
조선소 사이렌, 술 냄새, 그리고 화난 목소리들. 무서웠던 밤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갔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에 집을 나서던 비 오는 날까지. 아,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정희야, 괜찮아? 종수가 정희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정희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그땐 안 잡았어요?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떠나는 날 비가 내렸는데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잖아요. 종수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정희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종수는 처음으로 변명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겁쟁이였어. 가난이 무서워서, 무능한 내가 무서워서 너한테 화풀이했어. 정말 잘못했어.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기억을 잃으면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팠어요. 왜인지 모르게 계속 아팠어요. 미안해, 정희야. 당신도 많이 늙었네요. 정희가 종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늙었죠? 아니야, 여전히 예뻐. 거짓말쟁이. 정희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종수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정희야, 나랑 다시. 안 돼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정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많이 아파했을 것 같아서요. 정희야. 그리고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그때 한 번만 그랬어도 달랐을 텐데. 요양원 정원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서두르지는 말아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늦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종수와 정희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의 부부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말이에요. 정희는 모든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들은 기억해냈습니다. 종수는 매일 요양원에 왔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올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어요.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르신들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 왔어요. 종수는 이제 요양원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정희의 옆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 고마워요. 휠체어를 탄 한 할머니가 종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종수가 휠체어를 밀어드렸거든요. 천만에요. 편하셨으면 좋겠네요. 종수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인내심도 생겼어요. 정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종수와 정희는 함께 요양원 식당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손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밥을 떠드리고 물을 따라드리는 일들이었어요. 여보아니, 종수 씨.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직 여보라고 부르기는 어색했나 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종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부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동료로 지내는 게 더 편안했어요. 나도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정희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궁금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어. 종수가 멀리 있는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나는 일요일 나들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부산역 앞 분수대에서 만났죠.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때는 참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행복해요. 다르지만 행복해요. 그 말에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요양원 정원을 가꿨습니다. 봄이라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들이 정원을 화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꽃이 참 예쁘네요. 정희가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예뻐요. 아직도 그런 말 하시네. 정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진심이에요. 알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종수 씨,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떤 미래요? 남은 시간들 말이에요. 정희의 질문에 종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어도 좋겠어요. 나도 그래요. 다시 부부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아픈 기억이 있어서요. 알아요. 하지만 친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친구로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봉사활동 하실 거죠? 당연하죠. 당신이 있는 곳이니까. 그 말에 정희가 볼을 붉혔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 잘하시네요. 평생 연습한 걸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함께 웃는 거였어요. 저녁이 되자 종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네, 내일 또 올게요. 기다릴게요. 종수가 돌아서는데 정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종수 씨, 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종수는 요양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종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희에게 쓴 편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는 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굳이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들은 자신의 참회록이자 성찰의 기록이었거든요. 대신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고마웠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부부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말이야. 요양원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정희와 종수는 그 벚꽃 아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셨어요. 녹슨 파도 위에도 봄은 다시 오고 있었습니다. 늦은 봄이었지만 그래도 꽃은 피어났습니다. 종수와 정희의 새로운 관계처럼 말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안 한 인생보단 낫겠지. 종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두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